한 개 각각의 바닥이 있죠. 각 층마다 그 바닥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각 층 또는 그 일부로 벽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림으로 가지고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지표면이 되어 있어요. 지표면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1층, 2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자, 1층 부분은 건물이 조금 안쪽에 있고 2층은 좀 이제 앞으로 삐져나왔죠. 1층보다는. 그랬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시라니까요. 위에서 아래로 만약에 내려다 본다면 아마도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건축 면적으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벽 또는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그러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건축 면적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직접 이렇게 한번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지하층 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1층과 2층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다면 아마도 제일 왼쪽 끝은 여기가 보이겠죠. 여기 외벽 중심선이 나오겠죠. 그다음 오른쪽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다 보면은 여기가 보이겠네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삥 둘러서 일단 면적을 산정하는 형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외곽 외벽 기둥의 중심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오른쪽을 보니까요, 이 높이가 딱 1m밖에 안 된다네. 1m 이하일 때는요, 오른쪽 부분처럼 이때는 이 1m 이하가 차지하는 부분은 면적 계산을 하질 않습니다. 이건 빼야 돼요. 빼고 나면 위에서 다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쳐다보면 왼쪽은 여기가 될 것이고 오른쪽은 차양이 보이겠네. 차양이 일단 가리긴 가리지 않습니다. 땅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양 끝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건물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돌출된 차양 등이 있을 때는요, 그 차양의 끝부분부터, 자, 차양은 1m를 빼줍니다. 1m를 뺀 부분이 면적 산정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차양의 길이 1.5m를 설정을 했네요. 보니까 1.5m가 뻗어나왔다면 이 차양 끝으로부터 1m를 빼고 나면은 남는 거 얼마죠? 50cm. 50cm 부분은 바로 면적이 포함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0m, 50cm죠. 이 보이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삥 둘러서 면적을 산정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규정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 봅시다. 바닥 면적이란 각 층에서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라 하는데 여기 지하층 바닥 면적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1층의 바닥 면적 산정점이고 지하층에 1층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닥 면적 산정점이고 2층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닥 면적 산정점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각 층에서 바닥 면적 계산을 그런 형식으로 하구나라고 말씀드린다는 거죠. 바로 이런 형태에서 이제 건축 면적,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과정에서 건축 면적이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처마, 차양, 부연 등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일정 수평거리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여기 앞에서 차양 보셨잖아요. 여기 차양 끝부분부터 1m를 빼게 되어 있어요. 1m를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해서 구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전통 사찰은 4m, 축사는 3m, 한옥은 2m, 기타 1m. 여기 이제 차양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끝부분부터 빼고 혹시나 외벽 앞으로 남는 게 있다면 그 면적으로 산정하겠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바로 구성의 의미가 그렇게 됐다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용 승강기라든지 장애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라든지 경사로 또는 승강장 부분은 건축 면적, 바닥 면적 모두 다 빼게 돼 있습니다. 그건 계산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구성된 내용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발코니하고 이제 베란다 정도는 실은 좀 구별을 좀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양 아파트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베란다 없습니다. 발코니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발코니, 베란다 차이점은요, 자, 건물 외벽이 있죠. 외벽 앞으로 돌출돼서 나오는 것은 발코니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외벽 안쪽에 있는 거예요, 안쪽에. 그래서 아래층, 위층의 바닥 면적의 차이로 인하여 아래층의 지붕 역할하면서 위층의 앞마당 역할하는 것을 베란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는 쭉 반드시 올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발코니는 있어도 베란다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물론 최상층부에서는 그런 베란다가 나올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발코니라고 말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인데요,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서비스 면적이라고 불러요. 이걸 보고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으로서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로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발코니 확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코니 확장을 통해서 이제 집을 좀 더 크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발코니 확장 모든 아파트가 다 가능한 거 아닙니다. 1992년 이후에 준공받은 아파트만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제 92년 이전에 준공받은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이 불법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런 형태에서 이렇게 이제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은 확장이 되면 그만큼 면적이 실은 늘어나죠.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발코니 이제 확장이 이제 문제가 돼서 규정을 뒀는데, 뭐 92년 이전의 아파트에 발코니 무너졌다는 말은 실은 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기준이 92년도에 발코니 설치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슨 뭐 발코니 설치하는 무너지진 않지만은 그 기준이 좀 이제 완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짓는 거니까 앞으로 빼주는 부분이니까 굳이 뭐 무게를 버티는 힘이 좀 약했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92년 이전의 것은 안 되고 92년 이후에 준공받은 아파트 안에서만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 시켜주었다. 이제 그렇게 내용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발코니가 이제 면적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그에 관계되는 내용을 여러분 배우시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가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은 발코니가 없던데요 라는 표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없대요. 왜 없을까요? 라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물어봤어. 우리 집은요, 제일 겉에 창문 있는데 거기까지를 그냥 자기 집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야. 흔한 말로 이제 외벽의 중심선이 어딘지를 이제 이해를 못 하셨던 거라고요. 보통 요즘 아파트는요, 지금 좀 전에 앞에 그림만 봐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이제 발코니로서 이런 뚜렷하게 눈으로 드러내서 볼 수가 있지만 요즘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앞으로 쭉 나와서 옆으로 쭉 연결되어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겉에서 보면은 건물이 평면처럼 쭉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그게 외벽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발코니가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아파트의 외벽의 중심, 외벽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안방이 됐든 거실이 됐든 작은 방이 됐든 간에 그 창문 설치된 부분이 있죠. 거기가 외벽입니다, 실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게 발코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발코니 쪽이 전체가 반듯하게 뭐 벽돌로 쌓여 있다고 해서 거기가 외벽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여기가 외벽의 중심선이 된다면 이게 발코니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외벽이라고요. 이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게 발코니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발코니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어떤 아파트 예전에 인천 지역에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분양 아파트인데요. 1층부터 4층까지가 발코니가 없었습니다. 그 1층, 4층 입주민이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모델하우스 가서 봤을 때는 발코니가 있었다. 근데 왜 1층, 4층은 발코니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아파트는요, 건물의 외관 모양을 좀 어떻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1, 4층은 발코니를 빼버리고 그 상층만 발코니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민들이 어떤 항의를 하게 되니까 오히려 건설사가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계약서 탁 들이밀면서 입주민에게 선생님 여기에 발코니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십시오라고 한다는 거지. 없습니다, 그게. 발코니가 서비스 면적으로 기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고 안 주고는 건설사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뭐 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위례지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한 24평형대 아파트 분양을 했어요. 근데 실제 발코니 확장까지 하면은 36평대에 나와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아파트는 그 설계를 3면이 발코니가 들어가는 구조로 설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건물을. 그렇게 되다 보니까 3면에 발코니를 다 주다 보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최대 거의 한 30평형 중반대까지 이렇게 24평 건축물이 30평 중반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파트는 아주 잘 분양이 끝났답니다. 그렇게 많은 서비스 면적이 제공이 됐고, 그다음에 발코니 확장이 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튼 성황리에 거기는 분양에 맞췄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코니의 의미를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자, 우리가 이제 바닥 면적 산입에 관계되는 겁니다.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이제 이 표현을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벽 기둥의 구획이 없다. 자, 우리가요, 어떤 면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이 3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